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임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최근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에 차에 관련된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중에 네네. 유독 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들이 많아진다는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실제로 급발진인지 아닌지 밝혀진 상황이 아니지만 유독 이제 운전자들이 급발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아니 뭐 사고만 나면 급발진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도대체 급발진이라는 게 뭐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점점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 자체를 잘 안 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급발진인 경우도 있겠죠. 네. 이슈가 발생했던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사건이 시청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예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참사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대부분 알고 계신 사건이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급가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명 정도를 치고 이분들이 사상을 당하고 한 16명 정도가 다친 그런 사고예요. 근데 이 운전자가 이제 나이가 한 68세 정도 되는 고령 운전자인데 버스 운전 경력도 있는 사실 한 40년 정도의 베테랑 운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운전자가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고 차량의 급발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주장한 그런 상황이죠. 운전자가 탔던 차량은 제네시스 G80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뭐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런 주장 하에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했는데 네. 뭐 운전자의 신발 앞에 안쪽 바닥 쪽에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 자국이 이렇게 남아져 있었다. 그리고 뭐 국가수 감정이나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측면을 볼 때 이것은 운전 미숙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영장을 신청했죠. 검사가. 자, 구속영장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치소에 가둬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도주에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은데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도주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까지는 피해자들과는 지금 형사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피해자들 측에서는 이 가해자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지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법원에서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네네. 저희가 법원의 결론을 뭐 가볍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국가수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거고 법원에서 이제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이 운전자는 지금 어쨌든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국가수 결과 뭐 나머지 여러 결과 이건 운전 미숙이 맞다라는 측면의 증거가 제가 볼 땐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국가수 결과를 만약에 뒤집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겠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지 않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유죄로 판단된다면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맞습니다. 될 거예요. 네. 근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맞습니다. 어쨌든 과실이잖아요.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했다는 것이니까 법정형이 5년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년의 금고형밖에 선고가 되지 않는다고? 라고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법 감정상 맞습니다. 경하게 처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차량으로 한 번의 운전의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서는 가장 중한 죄 치사의 혐의로
이제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되는데 아직은 합의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합의가 된다면 이게 한 반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혐의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만약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볼 때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가능성의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원하고 합의가 돼야만 사실은 집행유예가 그렇죠.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유족 중에 한 가족이라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 이게 쉽사리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에는 맞습니다. 좀 부담이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분을 아마 이제 변호사님 변호하실 텐데 뭐 주의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급발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죄를 다투겠지만 당연히 예비적으로는 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변호사님께서 지금 변론의 방향을 이야기하시면서 뭐 일단은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죄면은 뭐 잘못이 없다는 건데 뭘 하고 또 뒤로 합의를 해? 이거는 뭐 결국엔 유죄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고의적으로 내가 교통사고를 했다든지 뭐 음주를 했다든지 그런 사건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내 과실이 있다 없다를 일단은 조편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피해 회복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양형에도 도움이 돼요. 만약에 무죄만 계속 주장을 하다가 양형을 하나도 안 했어요. 피해자 합의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러면 최대 선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인정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가장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청역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분석하면서 네네네. 이 사안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호랑이, 범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동차 무섭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 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